발리 한 달 살이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길리 트라왕이에요.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패들보드와 스노우클링을 하며 거북이를 바로 옆에서 볼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바다를 따라 섬 한 바퀴를 천천히 돌 수 있는 여유로운 느낌의 작은 섬이에요. 완전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아. 길리 트라왕항에서 처음 묵었던 호텔은 까사 22예요. 항구에서 약 500m 정도 거리에 있어서 배에서 내려 이동하기 편하고, 바로 센트럴 거리 쪽이라 편의점이나 맛집 같은 편의시설들이 밀집해 있어서 전체적인 편의성을 고려해 이쪽으로 선택했어요. 이 호텔은 작년에 지어진 숙소라 전체적으로 시설이 깔끔하고, 오래된 숙소에서 가끔 보이는 벌레나 진드기 같은 게 없을 것 같아서 예약했어요. 여기를 예약할 당시 밝은 톤의 방 사진을 보고 예약했었는데, 저는 싱글베드 2개가 있는 룸타입을 신청했었거든요. 근데 침대 2개가 있는 룸타입은 이 방 하나뿐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짙은 밤색의 나무톤 인테리어라서 큰 창이 있긴 했지만 내부가 어둡게 느껴져서 저는 좀 답답하고 눈까지 침침하더라고요. 길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전체적인 물가가 조금 비싼 편이라 호텔 가격도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도 6만 원 정도에 새로 지은 깨끗한 호텔에서 묵을 수 있었던 점에서 가성비가 좋았던 호텔이에요. 여기가 레스토랑 공간인데 부티크 호텔이라 전체적인 규모는 작지만 아늑하게 잘 꾸며놓은 느낌이에요. 메뉴 가짓수가 몇 개 없지만 저는 발리 스무디볼을 너무 좋아해서 이틀 연속 스무디볼을 먹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아침 일찍 선라이즈 패들보드를 다녀와서 더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기 카바나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잠깐 누워서 쉬기도 하고 수영도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우붓에서 즐겼던 것처럼 인피니티 풀은 아니지만 이곳만의 아늑한 분위기가 있어서 또 다른 매력이 충분히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호텔에 50K를 내고 자전거를 대여해서 길리섬 한 바퀴를 천천히 돌면서 섬의 낭만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치모도라고 불리는 마차는 다음 호텔로 이동할 때 이용했었는데 보통 150에서 200K 정도 나와요. 여기 쿠마 호텔은 항구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조용하고 한적해요. 전에 묵었던 까사 22는 근처에 펍이랑 클럽이 많아서 늦게까지 시끄러운 소리에 이어플러그를 끼고 잤는데, 여기는 조용해서 좋았어요. 저는 바다 거북이를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길리섬에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호텔은 터틀 포인트랑 가까워서 거북이를 보러 스노우쿨링 다니기가 너무 편했어요. 여기 호텔이 너무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밝은 화이트 톤에 에메랄드 컬러 포인트랑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였고, 색감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객실도 전반적으로 청결했고 룸 사이즈가 크진 않았지만 밝은 느낌이라 좋았어요. 앞전에 묵은 곳이 좀 어두워서 그런지 여기가 훨씬 쾌적하게 느껴졌어요. 객실에서 걸어 나오면 중앙에 예쁜 수영장이 있고 선베드들이 놓여 있어요. 거기에 작은 풀바도 센스 있게 있어서 수영하면서 칵테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기 좋더라고요. 바로 옆이 레스토랑인데 공간이 꽤 넓은 편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바라보는 수영장 뷰도 예뻐서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조식으로 저는 모닝 로스트 브렉퍼스트를 주문했어요. 이거는 솔티 카테고리에 있는 건데 소세지 플래터였어요. 스무디볼만 먹다가 오랜만에 이런 속세의 맛을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스무디볼이 아니라 다른 메뉴다. 조식도 맛있었고 커피 한잔 하면서 수영장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곳이에요. 제가 길리 여행 선택할 때 가장 큰 고민이 이동수단이었어요. 길리는 섬이라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해서 날씨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보통 파고가 2.0만 돼도 배가 결항되는 경우가 많아서 숙소를 최소 3일 전에 취소 가능한 곳으로만 예약을 한 다음 윈드파인더라는 앱으로 빠당바이의 파고를 확인했어요. 이 앱에서는 출발일 일주일 전부터의 바다의 파고와 바람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큰 편에 속하는 배가 더 안전하고 결항 확률도 낮다고 해서 길리 갈 때는 세마야원, 돌아올 때는 에카자야 마트라 패스트 보트를 이용했어요.
배는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서 예약은 길리 원패스를 통해 진행했어요. 제가 원하는 시간과 보트를 선택하며 PDF로 티켓을 보내주세요. 픽업 서비스는 프라이빗 택시로 신청했고 새벽 6시에 기사님이 호텔로 와서 파당바이 항구까지 데려다 주세요. 거기에서 세마야원 오피스에 가서 현금으로 왕복 티켓을 결제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기사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수월했어요. 지금 타고 있는 세마야원도 흔들림 없이 편하게 잘 타고 왔지만 돌아갈 때 탔던 에카자야 마트라는 확실히 비싼 값을 하더라고요. 내부도 더 쾌적하고 의자가 편해서 다른 섬을 경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짧게 느껴졌어요. 최고의 선셋 포인트인 아스톤 리조트 해변 앞에 야외 상영관이 있어요. 빈백에 누워 노을과 함께 영화를 보는 너무 낭만적인 곳이에요. 운 좋게 달달한 엔딩에 미녀와 야수가 상영되는 날이었어요. 팝콘 너무 맛있으니까 꼭 드세요. Just a little change, small to say the least, both a little scared, neither one prepared, Beauty and the Beast. 한국에서 길리 맛집을 찾아보다가 후기가 좋은 식당을 찾았어요. 맛있다고 하는데 근데 메뉴를 봐도 또 리뷰를 봐도 무슨 맛일지 전혀 상상이 가지 않는 집인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길리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갔던 식당이 와룽안이에요. 캐주얼한 로컬 식당인데 인도네시아 음식이랑 간단한 퓨전 메뉴들을 팔아서 저도 대표 메뉴인 치킨 남반 그리고 그린 커리 수프 미고랭을 주문했어요. 치킨 남반은 바삭하게 튀긴 닭고기에 새콤달콤한 마요 소스 같은 남반 소스가 올라가 있고 밑에는 그린 라이스가 같이 나오는데 이 밥이 좀 특이해요. 밥에서 민트 치약 같은 맛이 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발리에서 많이 쓰이는 판다나스라는 허브를 넣어서 민트처럼 시원한 향이랑 바닐라 향이 난대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낯설긴 했는데 묘하게 계속 먹게 되는 오묘한 맛이었는데 맛있다고는 못하겠어요. 그냥 먹어볼만 해요. 그때 뭐 민트밥 같은 거에다가 치킨 완전 치약밥 같다. 치약밥? 달고 짜. 필요하지 않겠어? 좋아. 미고랭은 맛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달고 짜고 기름진 편이라 살짝 물려서 뭔가 눌러줄 게 필요해서 따로 챙겨간 불닭 소스에 비벼 먹었더니 정말 맛있었어요. 그린 커리 스프는 코코넛 밀크 베이스라 부드럽고 향신료가 강하지 않아서 편하게 먹기 좋았고 이게 여기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길리에서 중식으로 유명한 산도 소주는 얼큰하고 자극적인 게 땡기실 때 가시면 좋아요. 먼저 갈릭 큐컴버는 아삭한 오이에 마늘, 식초, 간장 그리고 고소한 땅콩이 들어있어서 한국인 입맛에 너무 잘 맞더라고요. 느끼할 수 있는 중식 메뉴에서 입맛을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탕수육으로 생각하고 시켰던 굴라오 파인애플 치킨은 탕수육이랑은 맛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니 다른 탕수육이야. 탕수육이 아니야. 바삭한 치킨에 새콤달콤한 간장 베이스 소스인데 간장의 풍미가 정말 진해서 조금 짭짤하긴 했지만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어서 상큼한 밸런스가 좋았어요. 마라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은데 마라 베이스 같아. 우유. 스파이시 비프 누들은 마라탕 느낌도 있지만 산초의 얼얼함은 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육탕면 스타일로 소고기 육수 풍미가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느끼한 맛이 있었는데 흑초를 조금 넣으니까 훨씬 개운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마지막 음식은 갈릭 브라운 그라스 누들이에요. 워낙 유명한 메뉴라 궁금했는데 이미 스파이시 누들을 시켜서 면 요리가 2개가 되는 게 싫어서 마파두부에 라이스를 시킬까도 생각했는데 먹어보지 않은 새로운 메뉴가 더 궁금해서 결국 갈릭 새우 당면 요리를 주문했어요. 따뜻한 거나 왠지 볼 땐 콜드누들 같았어. 사진상으로는. 여기서 먹은 것 중에 이게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는데 얇은 당면에 단짠단짠한 갈릭과 땅콩 소스가 따뜻하게 버무려져 있고 그 위에 큼직한 새우가 올라가 있어요. 마늘 소스가 면에 제대로 배어 있어서 완전 중독적인 맛이더라고요.
저는 맛있으면 2번 이상 가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데 길리에서는 4일밖에 머물지 못해서 이 집을 한 번밖에 못 간 게 너무 아쉬웠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길리에서 화덕 피자 맛집으로 유명한 프란체스코 피자는 도우가 얇고 쫀득한 스타일이에요. 토마토 소스 맛이 진하고 치즈도 듬뿍 들어있어서 꽤 맛있었어요. 저는 치킨 샐러드랑 프루스토 앤 풍기 피자를 시켰는데 여기에 브라타 치즈를 추가했어요. 치킨 샐러드에는 볶은 양파랑 사과가 들어가는데 발리 여행하면서 2주 만에 처음 먹어보는 사과라 너무 맛있는 거예요. 피자가 나왔는데도 잠시 피자는 뒷전이 되고 샐러드에 더 집중했을 정도로 달고 아삭해서 손이 가더라고요. 사과 들어가셔서 기분 좋았어. 여기 와서 사과 먹은 적 없어. 피자는 토마토 베이스의 알자스 스타일의 프루스토 햄과 부드럽게 볶은 버섯,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가 있는데 햄의 짭짤함이랑 버섯의 깊은 풍미가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어요. 제가 브라타 치즈를 너무 좋아해서 메뉴에 있으면 항상 추가해서 먹는 편인데 이번에도 역시 추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전 짱구 에피소드에서 올렸던 푸치나 피제리아 피자가 정말 압도적으로 너무 맛있어서 솔직히 여기 프란체스코 피자는 저에게 큰 감동은 없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맛있는 집이었어요. 프란체스코 피자와 항상 같이 언급되는 곳이 레지나 피제리아예요. 제가 두 곳 다 먹어본 결과 프란체스코는 나폴리 스타일의 도우로 쫀득하고 토마토 소스가 진한 편이고 레지나는 도우가 더 바삭하면서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레스토랑 분위기는 프란체스코가 훨씬 좋았지만 가격이 어떤 거는 2배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맛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차이를 못 느껴서 쫀득한 도우가 좋으면 프란체스코, 바삭한 도우가 좋으면 레지나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리에 소갈비찜처럼 맛있는 비프 렌당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카르페 디엠은 건물도 멋지고 바다 쪽 파라솔 공간도 예뻐서 분위기가 참 좋아요. 비프 렌당은 갈비찜이랑은 전혀 다른 맛이더라고요. 향신료 향도 강하고 살짝 고기 잡내가 있어서 저는 먹기가 힘들었어요. 샐러드랑 치킨 또띠아는 맛있게 먹었고 여기가 브런치 맛집이라 낮에 파라솔에서 햄버거나 스무디 볼 같은 거 즐기기 좋을 것 같아요. 스노우클링은 미리 예약하지 않고 제 컨디션이랑 날씨를 보고 선택하려고 길리 도착한 뒤에 현지 업체랑 직접 진행했어요. 2명이서 800K, 약 7만원 정도였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 앞바다까지 와서 픽업해 주셨어요. 2시간 코스인데 수중 조각상, 거북이 포인트, 예쁜 물고기가 있는 낮은 수심 이렇게 3곳을 다녀오고 중간에 길리 아이르 섬에서 잠시 쉬는 시간도 있는데 여기서 드시는 음료나 식사는 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지금 보이는 해먹 장면을 올려두신 영상을 본 적 있어요. 여기 바이브에 제가 완전 한눈에 반했거든요. 근데 위치 정보를 올려주지 않으셔서 어딘지 몰랐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섬 한 바퀴를 돌다가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려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여기가 천국이지 했던 곳이에요. 에메랄드빛 바다에 신나는 음악, 시원한 맥주 한 잔,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이 공간이 제가 상상했던 길리의 완전체 같은 느낌이었어요. 길리 보이즈 쪽 해변이 터틀 포인트로 유명한데 그쪽 얕은 바다에 거북이가 좋아하는 수초가 많아서 먹이를 먹으러 온대요. 여기에서 스노우쿨링 장비도 대여할 수 있고 또 여기 직원분이랑 함께 스노우쿨링을 무료로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갔던 시간에는 물이 많이 빠져서 깊은 곳까지 가야 거북이를 볼 수 있다며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또 센스 넘치게 페트병에 물고기 밥을 챙겨 오셔서 제가 먹이 피딩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거북이가 좋아하는 수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미리 뜯어오셨더라고요. 거북이를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먹이로 위쪽으로 유인을 해주셔서 제 눈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코코넛 한 잔 40K만 지불했는데 1시간 넘게 프라이빗 가이드를 해주시고 제 핸드폰으로 영상까지 찍어주셨어요. 길리보이즈 직원분들 낭만쟁이세요. 짧은 만남이 아쉬운 듯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Still the one that I love, the only one I dream of, still the one I kiss. Good night, see you tomorrow.
저만을 위한 미니 콘서트 같았어요. 이런 따뜻한 순간을 또 언제 경험하겠어요. 제주에서 효리 언니가 패들보드 타는 거 보고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중심 잡기도 쉽고 잔잔한 바다에서 타니까 안전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체력 소모도 크지 않아서 초보자도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패들보드는 아침 6시랑 9시에 2번 시작하는데 제가 이틀 연속 2번 다 해보니까 아침 6시가 해가 덜 뜨거워서 훨씬 좋더라고요. 가격은 200K로 영화 같은 드론 영상까지 찍어주세요. 정말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어요. 일행이 말을 타고 싶다 해서 저는 선셋을 즐기기 좋은 예쁜 코카나 리조트의 선셋 클럽에서 노을을 감상하며 와인 한 잔을 하면서 기다렸는데 앞에 홀스라이딩 하는 사람이 많아서 다른 바다들이랑은 또 다른 풍경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말 타는 비용은 1시간에 500K를 내시면 돼요. 길리 센트럴 쪽 해변에는 야외 레스토랑이 쭉 이어져 있는데 거의 모든 곳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더라고요. 집집마다 음악 장르나 분위기가 다 달라서 해변에 따라서 쭉 걸으면서 어느 집 분위기가 저랑 제일 잘 맞는지 보다가 이곳 음악이 좋아서 들어왔어요. 여기는 마가리타 바예요. 지금 제가 있는 야외 자리에서는 잔잔한 라이브 공연을 들으며 맥주 한 잔 즐기기 딱 좋더라고요. 근데 마가리타 실내 공간은 클럽처럼 운영돼서 디제잉과 파티를 즐길 수 있더라고요. 길리에서도 세탁소를 갔는데 지금까지 간 곳 중에 시설이 가장 열악했어요. 옷 무게를 디지털 저울이 아니라 추에 달아서 재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광경이라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조금 걱정했는데 다행히 옷은 뽀송하고 분실된 거 없이 잘 돌아왔어요. 길리는 낭만 그 자체였어요. 에메랄드빛 바다에서의 선셋, 야외 영화관, 거북이, 패들보드까지 그리고 너무 친절했던 길리보이즈 멤버까지 짧은 순간마다 설렘과 감동이 가득했어요. 발리 한 달살이 동안 5곳을 다녀왔는데 매력과 풍경이 다 색달라서 발리는 제가 또 가고 싶은 곳이에요.